얼마 전 실키보이즈가 저스트뮤직을 탈퇴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이로써 저스트뮤직에는 스윙스, 노창, 그리고 한요한 단 3만이 남게 됐어요. 많은 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찬란했던 2010년대 한국 힙합씬을 대표하는 레이블이 저스트뮤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의 저스트뮤직은 진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레이블이었잖아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의 추억에 잠기는 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하나둘 해체 소식을 알렸던 레이블의 영향도 컸죠. 일리네어, 하이라이트 레코즈, VMC 전부 2010년대 한국 힙합씬을 상징했던 레이블들이잖아요. 이들이 사라지고 있던 와중에도 버틴 게 저스트뮤직이었는데 이젠 저스트뮤직마저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그들의 황광기를 봐왔던 리스너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팝업 효과를 틀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이젠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새벽 감성이었고요. 한국 힙합의 전성기였던 2010년대로 돌아가보면 그야말로 대레이블의 시대였죠. 앞서 언급했던 레이블 대다수가 바로 이 시기에 생겨났어요. 거의 정상결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이야 레이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나 의미가 많이 희석됐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레이블은 세력을 가르는 기준에 가까웠죠. 지금이야 힙합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졌고 SNS가 발달하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지도를 얻기 위해선 메이저 래퍼들과 작업을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메이저 래퍼들의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거나 단체곡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레이블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리고 당시 레이블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쇼미로 인해 힙합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기 바빴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왕자를 두고 경쟁하는 세력 싸움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힙한 왕자의 게임이랄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래퍼의 급은 어느 레이블에 속해 있냐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했고 래퍼들은 대형 레이블의 눈에 띄길 바라면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레이블들의 특징이라면 바로 컴필 앨범이죠. 제가 당시 시대를 왕자의 게임, 세력 싸움으로 표현한 이유기도 한데요. 당시 레이블들은 개개인의 이름값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받고 상남자 마인드로 각자 컴필 앨범을 들고 진검승부를 펼치는데요. 바로 이때 나왔던 컴필 앨범이 저스트뮤직의 팝업 효과, 일리너의 11시 11분, 그리고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하이라이프입니다. So why Porsche는 처음이지 yeah I bet that 1억짜리 SUV white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의 연결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곳 내 가족과 친구들 다 까지까지 난 with my music 난 비싼 옷 난 입지만 go 내가 멋진 이유 멋진 형제들이 있기 First go and get your crew right This is what we do right 말할 필요가 없는 앨범들이죠. 특히 그 시절 국힙신을 뜨겁게 달궜던 앨범인 파급효과와 11시 11분은 비슷한 시기에 발매되면서 일리네어 대 저스트뮤직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사실 네임밸류만 놓고 보자면 일리네어가 워낙 압도적이었어요. 당시 빈지노는 이미 2년 전에 발매한 24, 26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래퍼의 자리에 오른 상태였고 토끼와 덕화이엇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언더에서 이름을 휘날리고 있었던 잔뼈 굵은 래퍼들이었죠. 단 3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리네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반면 저스트뮤직은 그에 비해서는 좀 모자랐죠. 쇼미2 컨트롤 대전을 통해 제대로 인지도를 올린 스윙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스트뮤직이라는 그의 행보에 주목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그 당시 저스트뮤직 멤버들은 완전체라기보다는 포텐셜 있는 유망주 집단 느낌이었어요. 힙합 플레이야의 잔혹계에서 유명했던 블랙너, 섹시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잼, 1세대 래퍼였으나 점점 잊혀지고 있었던 바스코, 아직은 천재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었던 천재노창, 그리고 기리보이까지 얘네가 뭔가를 보여주긴 하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파급효과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파급효과를 통해 저스트뮤직은 2014 힙합 플레이 어워즈에서 11시 11분을 누르고 올해의 앨범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악만 좋은 거였다면 저스트뮤직이 이렇게까지 성공하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당시 평가만 놓고 보더라도 대중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11시 11분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스윙스의 기가 막힌 한 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멤버들을 쇼미더머니에 출연시킨 겁니다. 이건 스윙스가 2013년에 쇼미2를 통해 미디어의 파급력을 제대로 맛봤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가 말하길 자신이 7년 동안 해온 음악 생활이 쇼미 출연 단 2, 3회 만에 역전되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게 쇼미 출연 이전부터 이미 언더에서는 알아주던 래퍼로 성장한 스윙스였는데 그런 자신보다 쇼미 1에 출연해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로꼬가 더 유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현타를 겪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경험들을 통해 멤버들 그리고 저스트뮤직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윙스는 멤버들을 쇼미 3에 출연시키는데요.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성과이죠. 당시 기준으로는 마케팅을 가장 잘했던 레이블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스윙스의 이 결정으로 인해 저스트뮤직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머리에도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승이나 준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상수 형님이 어그로 시원하게 끌어주고 비비가 쇼미 올 시즌 레전드 무대 뽑고 시청률이 떡상했다 보니까 홍보 하나는 제대로 됐죠. 파급효과라는 명반을 드랍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중 인지도까지 챙기면서 지금의 저스트뮤직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폰을 하늘 위로 JM의 4번 타자 예고래말로 지마 돈 버는 일 real shit 전설이 될 거야 shout out to Mr. Will Smith By Swings 내게 꽤 많은 일을 믿고 시켜 주시지 그 중에 하나는 그의 2007 그리고 저스트뮤직에 이런 성공이 있었기에 2017년을 휩쓸었던 인디그 뮤직이 탄생할 수 있었죠. 앰비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일리나오가 레이블 체제를 통해 성공을 거뒀었기에 아들격으로 앰비션이라는 레이블을 만들어낸 겁니다. And they can go, we just go. Fuck up, fuck up noise, we make noise. 머리가 띵하게 타고 머리가 띵하게 타고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자매배 마오배 파오배 진짜 다시 돌아봐도 참 황금기였구나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알더마시였고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